네, 오늘 주제는 이제 레이노병입니다. 레이노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추운 곳에 갑자기 나갔을 때 또는 찬물에 손발을 담궜을 때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발작적으로 손끝이나 발끝 또는 코, 귀 등의 끝에 혈관이 수축되어서 순환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레이노병이라고 합니다. 이 레이노병은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제 몸이 찬 사람한테 잘 나타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체질적인 요소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체질적인 요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혈이 허하거나 신기가 부족할 경우에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또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노병의 원인 질환으로서는 피부 경화증, 루푸스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 여러 가지 류마티스 질환이 레이노병의 현상이 높은 빈도로 동반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노병은 사실은 한의학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런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체질을 보고 또 동반되는 증상을 보아서 치료하면 잘 치료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노 증후군의 원인은 추위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혈관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인데 교감신경이 과하게 반응하면은 말초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수축되어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고 조직에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피부나 근육 조직 등이 위축이 됩니다. 추워도 그렇고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조직이 이렇게 순환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수축돼서. 그 다음에 레이노 증후군의 원인으로는 궁극적으로 혈액순환이 막혀서 피부가 헐거나 피부가 헌되는 건 창이 난다는 거예요. 헐어서 진물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또 손가락 발가락이 죽어 들어가서 괴사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수지 괴사를 유발하는 것이 바로 레이노 증후군 또는 레이노병이 되겠습니다. 레이노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추위에 노출 시 3단계의 색변화가 나타나는데 손가락 발가락 끝이 창백하게 변하는 허열 증상이 나타나는 게 첫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파랗게 변하기도 합니다. 또 회복 단계에서는 붉은색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붉은색으로 변화되는 것은 괴사나 이런 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일부 환자들은 창백과 청색증만 보이며 어떤 환자들은 청색증만 나타나는 이러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의사도 이것을 구분해내기란 쉽지 않은 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레이노 증후군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경우에는 아주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배가 찬 경우, 배가 찬 사람들 대개 보면 배꼽이 잘 못생겼어요. 배꼽이 쑥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배꼽 모양으로 못생겼다는 것은 얕거나 배꼽이 약간 돌출된 것을 못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개 배가 찹니다. 배가 차면 말초까지 순환이 잘 안 되죠. 레이노병이 올 수가 있는 건데 이럴 때는 이제 이중탕이라든지 걸리탕 같은 것을 써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말초까지 순환 장애가 잘 돼서 레이노 증후군에 도움이 되다가 결국은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 전체가 차서 말초까지 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르명이라고 해서 눈이 쑥 들어간 사람, 또 턱이 약간 이렇게 돌출된 사람, 턱이 보통은 이렇게 약간
뒤로 누웠는데 요게 앞으로 약간 돌출된 사람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름형이고 몸이 전체적으로 찬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레이노병이 오더라도 치료법이 다른데 바로 당귀사약탕이라든지 오수유탕 같은 것으로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순환을 시켜주면 레이노병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손발이 찬 경우에 비위가 약해요. 손발이 차다는 것은 비위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비위에서 순환이 돼서 팔다리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요. 이러면 우리가 향사양이탕이나 보증이탕 같은 것으로서 바로 비위를 따뜻하게 해서 운행을 잘 되게 하면 사지 팔다리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수축됐던 위축되어 있던 이런 혈관이라든지 조직들이 활성화되어서 레이노 증후군이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발에 땀이 나는 경우, 손발에 땀이 나면 손발이 더워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손발에서 땀이 나는 경우에는 진액이 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손발이 차져요. 진액이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순환장애가 나서 레이노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손발이 땀이 나는 것도 심장이 약해서 손발에 땀이 나는 경우가 있고 위가 나빠서 손발에 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치료법이 다른데요. 심장이 약한 사람은 복령보심탕이라든지 청심보혈탕 같은 것을 써서 심장을 좋게 해주면 바로 순환장애가 치료되면서 레이노 증후군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위가 나빠서 손발에 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인삼 양이탕 또는 향사평이산 같은 것으로서 위를 좋게 해서 비위에서 제대로 운행이 돼서 팔다리로 순환이 되도록 해서 손발이 땀이 덜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액이 처지기 때문에 손발이 따뜻해지고 순환장애가 치료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려운 얘기인데요. 피부 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코로 호흡하기도 하고 항문으로 호흡하기도 하고 피부로 호흡하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거칠한 사람들이 피부 호흡이 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부 호흡을 시켜주는 신규환이나 또는 혈이 영화를 누리게 해주는 사물탕 종류를 쓰면은 바로 피부 호흡이 되어서 레이노 증후군에 도움이 되고 결국은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이노 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은 신체의 보온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자기가 몸이 차고 손발이 찬 사람은 찬물에 손 담그기를 피하는 게 좋고요. 진동 자극을 피하는 게 좋고 흡연 이것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흡연은 혈관 수축시키는 강력한 위험인자가 있기 때문에 흡연도 삼가하는 것이 레이노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레이노 증후군은 한의학에는 그 병명이 없지만 그 원리를 보면 한의학적으로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레이노 증후군이 생겼는지를 보아서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면 레이노 증후군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